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한 여성이 한국 군인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채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용기를 내어 한국까지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에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를 꿈꾸며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하던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죠. 과거 연애에서 큰 상처를 받은 후로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며 살아왔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에리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와 함께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에린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이 왠지 에린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군복의 정갈함과 그가 풍기는 신사적인 분위기가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에린이 친구에게 속삭이자 친구는 장난스럽게 가서 물어보지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에린이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용기가 났어요. 마치 운명이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민혁이라고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에린의 심장을 미묘하게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민혁의 유창한 영어와 정중한 태도에 에린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군인이신가요? 네, 특수부대 소속으로 단기 파견 중입니다. 민혁의 대답에 에린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특수부대라니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단단해 보이는 체격과 올곧은 자세가 그가 말하는 직업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혁은 에린의 사진작가 꿈에 관심을 보였고 에린은 민혁의 군인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에린은 민혁이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내면도 깊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민혁의 제안에 에린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에린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민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약속 장소인 공원.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민혁은 에린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고 에린은 민혁이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린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에린의 말에 민혁은 기회가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에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박물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산책만 하기도 했습니다. 민혁의 파견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린은 그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민혁 역시 에린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사진을 찍을 때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민혁에게는 새롭고 특별했어요. 특히 에린이 웃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밝음이 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린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그 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에린은 민혁의 품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고
민혁은 에린의 순수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민혁에게 급작스러운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에린, 미안해요. 갑자기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3주나 더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니.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에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민혁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에린과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군인으로서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처음으로 그 명령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혁은 꼭 연락할게요. 한국에 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약속했고, 에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혁은 에린을 꼭 안으며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고, 에린은 눈물을 참으며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민혁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에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에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매일 연락이 왔어요. 민혁은 한국 도착 소식과 함께 부대 적응 이야기를 들려줬고 에린은 일상을 공유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던 연락이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훈련이 너무 빡빡해서 연락드리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민혁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지도 2주가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에린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린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냄새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설마. 에린의 마음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확인해본 결과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에린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에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혁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민혁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에린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에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임신 7주라고 진단했어요. 축하드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의사의 말에 에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에린은 민혁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답이 없었고 소셜미디어도 활동이 멈춘 상태였어요. 마치 민혁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에린은 밤마다 울면서 민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에린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려웠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망설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막막했어요.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혁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에린은 이제 임신 4개월이 되었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민혁을 찾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에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군부대 연락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도 민혁의 소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에린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국인 아주머니가 민혁의 고향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부산 근처 작은 도시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씨와 나이대를 보면 이 동네 민혁 씨일 거예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설명에 에리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정보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에린의 간절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직접 가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도와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 에리는 용기를 얻었어요. 에리는 결심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몸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혁을 찾지 못하면 아이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린 자신도 민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가 자신을 버린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항공료를 마련하기 위해 에린은 카페 일을 늘리고 사진 작업도 더 받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임신한 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에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배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를 찾으러 가자. 우리 꼭 찾을 거야. 엄마, 저 한국에 가야 해요. 마침내 에린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사실부터 민혁과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뭐라고? 임신한 몸으로 한국에 간다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에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정말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해. 그렇게까지 해서 찾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겠구나라고 말했어요. 결국 어머니도 에린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린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의사에게 비행 허가를 받고 임신부 여행보험도 가입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에린은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에린은 계속 불안했어요. 과연 민혁을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해도 그가 자신을 반가워할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린은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다른 문화의 냄새와 소리들.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어요. 한국어가 들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민혁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도 느꼈어요. 택시 아저씨, 이 주소로 가주세요. 에린은 미리 준비한 한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택시기사는 놀란 듯 에린을 바라보더니 임신하셨네요? 조심하세요.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라고 걱정해줬어요. 에린은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따뜻한 관심에 에린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에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혁이 그리워했던 한국 땅을 지금 자신이 밟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컸습니다. 과연 민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찾는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에린의 마음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에린은 미리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 민혁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평화로운 풍경이 에린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미국의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혁이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아낸 주소지 앞에 선 에린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여기가 민혁의 집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민혁의 어머니일 것 같았어요. 에린은 긴장한 나머지 준비해온 한국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혁 씨를 찾고 있는데요. 에린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그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이를 찾으시다고요? 어떤 민혁이요? 혹시 우리 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에린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미국에서 군 복무 중에 만났던 민혁 씨요. 이민혁 씨 맞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민혁이 우리 아들인데 혹시 어떻게 우리 아들을? 민혁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에린을 바라봤습니다. 에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에린이라고 합니다. 민혁 씨와 미국에서 만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혁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머, 외국인이 우리 민혁이를 찾아왔네. 들어오세요. 밖에 서 있지 마시고. 민혁 어머니는 에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에린이 거실에 앉자 어머니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임신하셨네요? 몇 개월 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에린의 불룩한 배를 보고 금세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6개월 됐어요. 에린의 대답에 민혁 어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6개월이라니. 혹시 우리 민혁이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민혁 씨의 아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민혁 어머니는 한참 동안 에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그런데 민혁이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해외 파병을 또 갔거든요. 에린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도 민혁을 만날 수 없다니. 언제 돌아오세요? 에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6개월 파병이라고 했으니 아직 4개월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민혁 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민혁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요? 당신, 민혁이 친구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에린을 바라보더니 정말 우리 민혁이의 아이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에린은 가방에서 민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까지. 민혁 부모님은 사진을 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네요. 우리 민혁이 맞아요. 그런데 왜 민혁이가 연락을 안 했을까요? 이상하네요. 민혁 아버지가 의아해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파병 가기 전에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도 어려운 곳에 있을 테고. 에린은 그제서야 왜 민옥의 연락이 끊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혁 어머니는 에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몸도 무거운데? 그 따뜻한 말에 에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 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혁 어머니의 위로에 에린은 더욱 울음이 나왔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함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해뒀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 머물러요. 민혁 어머니의 제안에 에린은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그리고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머물게 해요. 민혁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우리 집에 있어야 해요. 임신한 몸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되죠라고 말했어요. 에린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민혁의 의사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민혁 부모님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민혁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에린 씨를 지켜줄게요. 어머니의 말에 에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에린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의 방을 내어준 부모님 덕분에 에린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었지만 민혁 어머니가 임신부에게 좋다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미역국과 각종 반찬들이 몸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린아, 이거 먹어봐. 임신했을 때 먹으면 아기가 똑똑해져. 민혁 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해주며 에린을 돌봤어요. 에린은 한국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세심한 배려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에린은 한국의 문화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와 임신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어요. 민혁 부모님은 에린을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이웃들도 외국인 며느리라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에린 씨가 참 착해 보여요. 이웃 아주머니들의 말에 에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에린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에린을 위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에린아,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 아기한테 좋다고. 처음에는 낯설었던 미역국도 이제는 에린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도 에린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민혁의 어머니와 함께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세심한 진료와 간호사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동받았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에린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정말 좋아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요. 민혁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설명에 에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받던 진료보다 훨씬 자세하고 친절했거든요. 태교에 대한 조언부터 식단 관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혁의 아버지도 에린을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에린아, 산책 나갈까? 임신했을 때는 많이 걸어야 순산한다고 해.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에린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는 민혁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민혁이가 어렸을 때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근데 착하긴 했어. 동생들 돌봐주고 어머니 일도 도와주고. 민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에린은 그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성격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도 에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밑반찬들, 임신부가 먹으면 좋다며 건네주는 과일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외국인 며느리가 왔다며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 모든 것이 에린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에린 씨, 이거 우리 텃밭에서 기른 거예요. 농약 안 쳤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준 상추와 깻잎을 보며 에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웃 간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혁의 어머니는 에린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마워야. 고마워, 따라해봐. 고마워요. 잘했어. 그리고 이게 사랑해. 사랑해. 에린은 민혁이 돌아왔을 때 한국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태교 클래스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다른 임신부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와, 대단해요. 한국까지 와서 아기 낳으시다니. 임신부들의 관심과 격려에 에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교는 마음이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태교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에린은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민혁을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사랑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임신 7개월이 되면서 에린의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아기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져서 민혁 부모님은 손자의 태동을 느끼며 기뻐하셨어요. 어머, 지금 발로 찼어.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에린도 행복했습니다. 에린아,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어? 민혁 어머니의 질문에 에린은 아직이요. 민혁 씨와 함께 정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래, 당연히 아빠가 참여해야지. 민혁이가 돌아오면 정말 좋아할 거야. 한국 전통 태교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생각하면 아기가 예뻐져.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에린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태담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에린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늘었고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민혁의 가족들과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린이가 우리 딸 같아요.
민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민혁 아버지의 말에 에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혁에 대한 그리움은 컸습니다. 매일 밤 배에 손을 대고 아빠가 빨리 와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렸어요. 민혁의 부모님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에린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위로해줬습니다. 곧 올 거야. 우리 민혁이도 에린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거야.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에린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혁의 어머니는 에린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에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출산 준비 과정도 미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산후조리원 예약해뒀어. 우리나라는 출산 후에 한 달 동안 몸조리를 잘해줘야 해. 민혁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에린은 한국의 출산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인상 깊었어요. 에린아, 진통 오면 바로 말해야 해. 첫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린은 이런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출산 가방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산모용이고 이거는 아기용이야.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둬. 민혁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에린은 또 다른 문화의 차이를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에린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 아파요. 에린의 신음소리에 민혁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진통인가?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어머니는 침착하게 준비된 출산 가방을 들고 아버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에린을 진료했어요. 아직 진진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출산이 임박한 것 같으니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에린은 긴장했지만 민혁 부모님이 곁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민혁 어머니가 에린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어요. 에린은 민혁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게 될까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돌봐주는 가족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에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혁 씨,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는 에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기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진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으악, 아파요. 에린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진통이 시작됐네요. 분만실로 옮길게요. 민혁 어머니도 함께 분만실로 들어가며 에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에린아, 힘내. 조금만 더 참아봐. 어머니의 격려에 에린은 악을 써가며 진통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민혁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기 아빠가 첫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갑자기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린. 익숙한 목소리에 에린이 고개를 돌렸어요. 믿을 수 없게도 민혁이 헐떡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에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꿈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급하게 돌아왔어. 민혁은 에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군복을 입은 채로 온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파병 중이라고. 에린의 물음에 민혁은 부모님이 연락해 주셔서 긴급 휴가를 받았어 라고 답했어요. 우리 아기 곧 나온다고 했는데 아빠가 와야지. 민혁 어머니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에린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파병지에서는 연락이 어려워서. 민혁의 사과에 에린은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진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힘내, 에린. 아기 머리가 보여. 의사의 말에 에린은 마지막 힘을 내어 아기를 밀어냈어요. 민혁은 에린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힘을 주며 격려해줬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와앙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에린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둘의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혁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린도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민혁 부모님도 손자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민혁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아기를 처음 안아본 민혁은 이제 나도 아빠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에린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 순간만큼은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출산 후 에린은 민혁 부모님이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은 에린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출산하고 바로 집에 가는데 여기서는 한 달 동안 조리를 해주신다고요? 에린의 놀라움에 민혁. 어머니는 우리나라는 산모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민혁은 긴급 휴가를 받아 일주일 동안 에린과 아기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에린.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와서. 민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에린은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 민혁의 질문에 에린은 오래 생각해뒀던 이름을 말했어요. 준호는 어때요? 한국 이름이면서 미국에서도 불러주기 쉬운 이름이니까. 준호. 좋네. 준수하고 호탕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니 정말 좋은 이름이야. 민혁은 아기를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준호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항상 곁에 있을게. 아기를 바라보는 민혁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린은 그런 민혁을 보며 안심이 되었어요. 에린 씨, 민혁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민혁 어머니의 말에 에린은 어떤 면에서요? 라고 물었어요. 책임감이 더 강해졌달까? 아이 아빠가 되니까 더 진중해진 것 같아요. 저녁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에린은 놀랐습니다. 민혁은 에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에린, 나 전역하려고 해. 더 이상 파병 가고 싶지 않아. 너와 준호 곁에 있고 싶거든. 에린은 하지만 군인이 꿈이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해.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에린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모는 절대 찬 것 먹으면 안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빨리 회복돼요. 조리사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에린은 한국의 전통의학과 산후관리법에 대해 배웠어요. 미역국도 매일 먹어야 하고 2차도 산모에게 좋은 거예요. 에린은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이 많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의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신기해요. 몸이 금세 좋아지네요. 다른 산모들과의 교류도 에린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한국까지 와서 아기 낳으시다니. 한국 남편이 부러워요. 이렇게 예쁜 외국인 아내를 두고. 산모들의 관심과 격려에 에린은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더욱 느꼈어요. 민혁의 휴가가 끝나갈 때쯤 에린은 민혁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여기서 준호를 키우고 싶어요. 민혁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고 답했어요. 결혼하자, 에린. 민혁의 프러포즈에 에린은 네라고 대답했어요.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미 에린을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셔. 걱정 마.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민혁은 에린과 준호를 데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부모님 집 근처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세 가족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에린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 에린은 한국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민혁의 제안에 에린은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에린 씨가 우리 동네에 와서 정말 활기가 생겼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의 말에 에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터전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호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가 웃었어. 벌써 사회적 미소를 짓는구나.
민혁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어요.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엄마 닮아서 눈이 예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준호를 보며 에린은 행복했습니다. 민혁의 저녁일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에린의 말에 민혁은 응,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민혁의 저녁식 날, 에린은 준호를 안고 부대를 찾았습니다. 오늘 남편 전역하는 날이에요. 정말 감개무량해요. 에린의 서툰 한국어에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민혁이 부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에린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민혁은 에린과 준호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어디든 함께 가고 뭐든 함께 하자. 에린은 이런 민혁의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변모한 모습이 정말 든든했어요. 저녁 후 민혁은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군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어. 보안업체나 물류회사 같은 데서 관심을 보이더라고. 에린은 민혁 씨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어요. 에린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혁은 좋은 생각이야. 에린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초대하고 싶고. 에린의 말에 민혁은 당연하지. 우리 가족들도 모두 만나보고 싶어 하셔라고 답했어요. 에린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에린 어머니의 말에 민혁 어머니는 에린이 우리 딸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라고 답했어요. 손자가 정말 귀엽네요. 한국에서 잘 키우고 계시는군요. 에린 아버지의 칭찬에 민혁 아버지는 우리가 정성껏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에린은 행복했어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의 자원봉사는 에린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에린의 경험담을 듣는 다른 외국인들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에린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 저도 한국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온 신혼부인의 말에 에린은 물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금세 가족같이 대해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민혁도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보안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해외 파견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 하지만 출장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어. 에린은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벌써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시간이 정말 빨라. 민혁의 감탄에 에린도 정말 그래요. 이제 걸음마도 곧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준호는 양국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에린 씨 한국말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이웃들의 칭찬에 에린은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에린이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민혁 어머니의 말에 에린은 저야말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어요. 다음 달 토요일에 하는 거로 했어.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이야. 민혁의 말에 에린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구나. 에린 씨,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날 민혁이 물었을 때 에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민혁은 에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에린은 한국 전통 홀레복인 한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에린 씨. 화장사의 칭찬에 에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민혁 어머니는 에린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에린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에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에는 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에린 어머니의 말에 민혁 어머니는 우리 아들도 에린이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준호는 예쁜 턱시도를 입고 할머니 품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제일 잘생겼네. 아빠 엄마 결혼식인데 주인공 같아.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준호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결혼식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혼례식이 시작되자 에린은 긴장했지만 민혁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에린 사랑해. 민혁의 속삭임에 에린도 저도 사랑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에린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이런 행복을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에린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에린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음식은 잘 드세요? 아기가 정말 예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에 에린은 감동받았어요. 민혁의 군 동료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민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부러워. 에린 씨,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에린은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에린의 대학교 친구들도 한국까지 와서 축하해줬어요. 에린 정말 행복해 보여. 한국 생활이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 민혁 씨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축하해. 친구들의 축하에 에린은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정말 기뻐라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네요. 민혁 아버지의 말에 에린은 아버지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에린 아버지도 민혁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의 악수를 보며 에린은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 민혁의 말에 에린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에린은 한국이 더욱 좋아졌어요. 우리 준호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에린의 말에 민혁은 다음에는 준호와 함께 또 와자.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해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린, 한국에서 사진 전시회 해보는 건 어때?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보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민혁의 제안에 에린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에린의 질문에 민혁은 한국어와 영어 둘 다 잘하게 하고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키우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에린은 행복에 겨웠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민혁의 말에 에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민혁 씨, 처음 미국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에린의 질문에 민혁은 전혀 몰랐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에린과 민혁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새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갔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에린이 건네는 따뜻한 말에 민혁은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린의 자원봉사 활동은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에린의 경험담을 듣고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에린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한국 생활에 자신이 생겨요. 정말 감사해요. 에린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에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린 씨가 우리 센터의 희망이에요.
센터장의 말에 에린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에린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어머, 준호야. 혼자 걸었어. 할머니의 기쁜 외침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빠르네. 민혁이 자랑스러워하자 에린도 아빠 닮아서 운동신경이 좋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에린의 사진 전시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에린의 열정적인 설명에 갤러리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린의 이야기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갤러리 관장의 말에 에린은 더욱 힘을 얻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이제는 거의 한국 사람 수준이 되었어요. 에린 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칭찬에 에린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에린이 우리 가족의 보배예요. 민혁 어머니의 말에 에린은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린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에린 씨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민혁의 칭찬에 에린은 뿌듯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민혁도 에린의 영향으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클 때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니까. 민혁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에린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호의 첫 돌잔치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책을 집었네. 공부 잘할 거야. 돈도 집었어. 부자가 될 거야. 온 가족이 준호의 돌잡이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양국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돌잔치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니까. 에린이 준호를 안으며 말하자 준호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에린의 사진 전시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진만 봐도 행복이 전해져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에린 씨의 이야기가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기자의 인터뷰에 에린은 진심은 언어도 문화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에린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에린 정말 자랑스러워. 민혁의 말에 에린은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에요. 사랑해주고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에린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미국 문화도 잊지 않고 준호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에린이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졌어. 민혁 아버지의 말에 에린은 저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답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아기의 아빠만 준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선물해줬어요. 에린의 고백에 모든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에린과 민혁 그리고 준호의 행복한 일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호가 두 돌을 맞을 무렵 에린과 민혁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민혁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에린의 조심스러운 말에 민혁은 깜짝 놀라며 에린을 꼭 안아줬어요. 정말이야? 우리에게 둘째가? 민혁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민혁 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나, 정말? 우리 집에 또 아기가 온다니.
준호도 형이 되는구나. 민혁이 아들을 안으며 말하자 준호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맑게 웃었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형이 될 거야. 에린도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임신은 첫 번째와는 많이 달랐어요. 경험도 있고 가족들의 지원도 충분했거든요. 이번에는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이 다 함께 해주시니까. 에린의 말에 민혁은 당연하지. 우리 모두 에린과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에린의 자원봉사 활동은 임신 중에도 계속되었어요. 다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담 위주로 활동을 조정했습니다. 에린 씨, 몸 조심하시면서 하세요. 센터 직원들의 배려에 에린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두 번째 임신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린은 임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 경험자의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민혁의 직장에서도 에린의 임신을 축하해줬어요. 민혁 씨 부인 임신 축하해요. 둘째라니 정말 부러워요. 동료들의 축하에 민혁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엄마 배 커져. 준호가 에린의 배를 만지며 말하자 에린은 여기에 준호 동생이 있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준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에린의 말에 민혁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되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혁도 딸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에린은 태교에 더욱 신경을 썼어요. 준호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도 준호처럼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줘. 배를 쓰다듬으며 에린은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혁 어머니는 에린의 둘째 임신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때는 첫째보다 더 조심해야 해. 준호도 봐야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머니의 걱정 어린 조언에 에린은 네,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에린이가 우리 가정에 온 후로 정말 복이 들어왔어. 민혁 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민혁도 직장에서 승진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에린은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에린과 민혁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딸이야? 네, 확실해요. 건강한 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준호가 누나를 가지는구나. 민혁이 준호를 안으며 말하자 준호는 누나? 라고 따라 말했어요. 아직 누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족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을 모두 준비해봐야겠어요. 에린의 제안에 민혁은 좋은 생각이야. 딸이니까 예쁜 이름으로 짓자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이름을 짓는 즐거운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딸의 이름을 짓는 과정은 온 가족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지우가 어때?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뜻이야. 민혁 어머니의 제안에 에린은 지우.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라고 답했어요. 영어 이름으로는 그레이스는 어떨까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지우 그레이스. 정말 좋은 이름이야. 민혁이 만족스러워하자 에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문화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이름이 정해진 순간이었어요. 에린의 둘째 임신 소식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린 씨 가족이 정말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의 사례가 되고 있어요. 센터장의 말에 에린은 저희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에린 선생님 보면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한국에서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출신의 새 신부가 말하자 에린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언어나 문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면서 에린은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첫째 때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할지 알겠어요. 첫째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는데 에린의 말에 민혁 어머니는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겠어 라고 답했어요. 준호는 이제 2살이 되어 엄마가 임신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 아기 있어. 준호가 에린의 배를 가리키며 말하자 에린은 맞아. 준호 동생이 있어. 곧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준호가 형이 되는 거구나. 동생 잘 돌봐줘야 해. 민혁이 아들에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동생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모든 가족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의 직장에서도 둘째 출산을 위한 배려를 해줬어요. 민혁 씨, 부인 출산 때 휴가 충분히 쓰세요. 회사에서 모든 지원을 해드릴게요. 상사의 말에 민혁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하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에린은 둘째 임신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태교 문화가 정말 과학적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아기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실감해요. 에린의 말에 민혁 어머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야 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할 예정이에요? 민혁의 질문에 에린은 네, 정말 좋았어요. 몸 회복도 빠르고 아기 돌보는 법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에린의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면서 에린은 언제든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가방도 준비했고 병원 연락처도 저장해뒀어요. 이제 지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돼요. 에린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민혁은 안심했습니다. 첫째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민혁의 말에 에린은 가족들이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에린의 표정에는 불안함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에린이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혁 씨, 진통 시작됐어요. 에린의 조용한 목소리에 민혁은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지금 병원 가야겠다. 이번에는 첫째 때와 달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에린을 맞이해줬습니다. 두 번째 출산이시니까 진행이 빠를 거예요. 의사의 말에 에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도 에린 곁에서 함께 출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힘내, 에린. 우리 지우 곧 만날 수 있어. 민혁의 격려에 에린은 힘을 내어 진통을 견뎌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출산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응애 하는 지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예쁜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에린과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기뻤어요. 우리의 두 번째 아이 지우가 건강하게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탄생으로 에린과 민혁의 가정은 더욱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새로 태어난 동생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질투를 느꼈어요. 엄마, 준호도 안아줘. 에린이 지우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준호가 말하자 에린은 우리 준호도 안아줄게. 엄마는 준호랑 지우 둘 다 사랑해라고 말해줬습니다. 준호야, 네가 형이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민혁이 아들에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동생 작아. 준호의 순진한 말에 모든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이번에도 에린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라서 더 여유가 있으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에린은 첫째 때 경험이 있어서 덜 긴장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에린은 마음이 놓였어요. 민혁 부모님은 두 번째 손자를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손자도 예쁘지만 손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민혁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지우가 정말 인형 같아. 어쩜 이렇게 예쁠까라고 감탄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민혁의 말에 에린은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겠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지우의 탄생을 축하해줬습니다. 에린 씨 가족이 정말 한국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어요. 센터장의 말에 에린은 저희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가족을 만났거든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에린 선생님처럼 저도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온 새 신부의 말에 에린은 마음만 열면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준호는 점점 형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울면 엄마, 동생 울어라고 알려주고 지우가 자고 있을 때는 쉿, 동생 자라며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에린은 뿌듯했어요.
준호가 정말 좋은 형이 되고 있어. 민혁의 말에 에린도 우리 준호가 이렇게 의젓할 줄 몰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우는 준호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정말 조용하네. 준호는 아기 때 엄청 울었는데. 민혁의 말에 에린은 딸이라서 그런가 봐요. 성격도 다르고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 조부모님들이 모두 지우를 보러 오셨어요. 손녀가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 닮았나? 에린의 어머니 말에 민혁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닮아서 예쁘죠라고 답했습니다. 양쪽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지우가 두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니까 정말 복 받은 아이예요. 에린의 감회 어린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에린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힘들긴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에린의 말에 민혁은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에린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 민혁 어머니의 칭찬에 에린은 어머니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갈수록 더욱 돈독해져 갔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린이집 재밌어. 친구들이 많아. 준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에린은 안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자라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준호가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에린은 집에서 준호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민혁도 에린의 교육 방침에 적극 동의했어요. 지우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예쁜 미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지우야. 엄마한테 웃었어. 에린의 기쁜 외침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공주가 웃는구나. 민혁도 지우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요. 에린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하자. 민혁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눴어요.